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애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세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또 갑자기 피가 돌기 시작하네요. 방금 전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야, 아니 왜 이런 거지? 아, 이상하네 진짜. 아까 라면 먹을 때 젓가락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라면 가락을 빨아먹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미쳐 돌아가네 얘가. 왜 저러지? 왜 이런 거죠? 남자랑 방송하면서 이런 느낌을.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몰랐던 네. 이 성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러면? 늦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 50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60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정체성을. 예. 어떻게 하다 알게 되시는 거지 그러면? 지금처럼. 방송하다 피돌아서 서로 비말 좀 섞다 보니까 약간 내 맛인 거야. 그냥 남자 셋이 토크를 했을 뿐인데 은꼴 상태. 아, 네. 네. 어쨌든 뭐 네. 맞아요. 1회 때가 좀 더 찰지게 깠던 것 같아. 네, 그쵸, 2회 그쵸. 때는 네. 아무래도 이 역사 의식 이런 게 약간 발동이 돼가지고 네. 허리까지는 안 썼다. 빠따지를 하는데 그렇지. 네. 상체만 돌렸다. 상체만 돌렸다. 아, 네. 허리를 다 쓰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네. 자 이번에는 좀 3회 때는 좀 찰지게 좀 우리가 이번에는 괜찮아요. 근데 2회 때 예고하신 거랑 약간 다르게 수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2회 끝날 때 이제 걸크러쉬 걸크러쉬. 쪽으로 네. 하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크러쉬 특집이거든요. 존나 크러쉬로 가려고. 네, 여기 또 역사 왜곡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아, 네. 그럼요. 후드의 패기는 정말 최적의 정화입니다. 진짜. 타격감이 최고입니다. 존나 찰지게 맞아요. 네, 맘먹고 후드러 깔라고 준비한 특집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게시판에서 이 기대감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 엄복동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거 앞에 그 BGM으로 깡 좀 깔아주세요. 깡 좀 깔아줘야 돼. 네, 실제로 그 자전차왕 엄복동 네이버 네. 명대사에 가면 누가 깡 가사를 가사를? 써놨어요. 네, 미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정말 네. 깔게 넘쳐납니다. 아 장난 아니죠. 네, 그야말로 황금어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3회에는 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까보자 하고 엄복동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저희가 또 여성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원래 이 남자 셋이만 해도 피가 돌고 발기가 되는데 예, 굳이 여성 게스트를 부를 필요가 있냐?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남자 셋이 하는 게 더 찰지고 맛있다, 듣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단 하나. 거의 없다가 여자가 없으면 방송을 못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표명을 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었죠? 아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내가 그 허락도 안 했는데 지 혼자 꼴려놓고 게스트 섭외도 지가 다 알아서 하고 왜 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일단 원하신다고 누차 저한테 이 마음을 내비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없다님을 모시는 입장이잖아요. 지랄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나오고. 아니 그게 아니라 피곤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영화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입니다. 영화 정말? 프로그램 진행자를 상당히 오래 하신 분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요즘 수해복구에서 아주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계신 아나운서 손문선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기대 부응이 됐는지. 충분합니다. 표정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아니 얼굴이 너무 작아서 제가 얼굴 작은 사람 보면 약간 위축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가 돌아야 되는데 전혀 위축된 느낌은 아니네요. 그래요? 왜냐? 피 도는 것 같아? 너무 당당한 크기를 유지하고 계신데. 야, 어디가 위축된다고 머리가 작아지니? 두개골이 쪼그라져? 완전 소리 하고 있어. 네. 아니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거의 24시간 위축돼 있어야 되거든요. 위축되지 않을 사람 만나기가 더 쉽지 않아요. 나 아까도 지금 방송국에서 4시간 동안 녹화하고 왔잖아요. 네. 온 사방이 위축이었어. 네. 계속 위축되다 가가지고. 네. 거기도 소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왜 대가리들이 다 이렇게 아니 본인보다 머리 작다고 대가리라고 표현하시면 어떡합니까? 누가 나보다 작으라 그랬나요? 내가 누가 그렇게 크라 그랬나요? 운동하기 시작하네요. 혹시 네. 실례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네. 자연분만이셨나요?
아니 진짜 잠깐 진짜 제가 인간적으로 어머님이 좀 걱정돼서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해드린 게 예. 어머님한테 안마 의자 해드렸어요. 잘못만 하셨거든요. 어유. 제 생각에 아마 조산하지 않았을까요? 조산? 10개월 다 채웠다고 하기에는 어머니가 너무 큰 고생을 7, 8개월 몇 개월 앞에 태어났다거나. 야 우리 엄마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래? 엄마가 괜찮다잖아. 네 어쨌든 뭐 어쨌든 대단한 어머님과 네. 대단한 아드님이시라고 평을 내리고. 근데 나는 MC 장원이 이럴 때마다 너무 가증스러워. 자꾸 자연스럽게 저쪽으로 붙는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 자, 우리 손문선 아나운서 지난 방송 네. 들어보셨어요? 저희 거의 잡스럽다. 다 들어봤죠. 오. 1회, 2회 다 들어봤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 뭐 어떤 면에서?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네. 약간의 심도 있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약간의 심도 있는 얘기는 뭡니까? 슬슬 안 들었다는 티가 나는데 아니 심도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도 있다는 말과 약간이라는 말은 사실 상충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양을 말한 거예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이제 아, 거엽다님이 예.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또 그렇죠. 이제 이 둘은 또 약간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막 근데 세 분이 쉴 새 없이 약간 물려 들어가가지고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근데 네. 거기에 이제 영화가 들어가니까 근데 웃긴 거는 그 영화가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피해 사례입니다. 고민했어.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걸캅스하고 봉호전도 봐야 되나 네. 엄청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과연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이쯤 생각이 되면은 네. 걸캅스나 보노 전투에서 네. 분명히 IPTV 수입에 네. 영향을 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커피라도 좀 보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 영화 지금 보는 사람이 맞아. 거의 우리 청취자가 대부분일 겁니다. 10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분까지 빵 터지거든요. 봉오동 전투에 소름 돋는다. 독립군 등장에 소름 돋는다고.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 거기서부터 틀어도 소름 돋습니다. 네. 그 동판으로 태극기 휘날리며 성적도 요즘 좋다고. 지난주에 저 성대모사 대박이었죠. 네. 다시 한번 해주시죠.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금방 온다고 했잖아요.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약간 저 표정은 네. 앞에 화장실 간 사람 기다리고 있는 표정 아닙니까 지금? 네. 빨리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느낌인데. 네. 장민호 배우님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고인 되셨고요. 어. 고인 되셨어요. 진짜요? 맞아요. 예, 국립극단의 단장까지도 맡았다. 이야. 어쩐지 연기력이.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 마음 무겁게 만들어? 그러면 나쁜 새끼네 이거. 고인들 붙인 거군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난 건강하신 줄 알고 따라한 거란 말이야. 새끼 진짜 방송 끝나고 얘기하던가. 진짜 열나 불편한데 진짜. 나 이제 이거 어디 가서 이거 어떻게 하냐. 끝났다. 야, 개인기도 몇 개 없는데. 진짜 하나 있었는데 날라갔어. 아닙니다. 고인의 연기가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얘기하면서도 고인의 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분명히 연기 원빈보다 훨씬 잘하셨다고 네. 분명히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살고 싶어요. 네. 아니 그 배우분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그 저희가 수해복구라는 다른 방송도 여기서 네, 녹음을 알죠. 합니다. 네. 끝나면 항상 회식을 하는데 회식 자리에 요즘 웬만한 영화에 다 등장하시고 드라마에도 나오시는 이경영 씨가 목동에도 나오죠. 우리 바로 옆 테이블에서 그 오. 지인분들이랑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 근데 거기서도 네. 그냥 연기하는 모습이 거의 그대로 똑같아요. 나오더라고. 그렇죠. 네. 존나 맛있어. 거기서 뭐라고? 아니 거기서도 뭐라고 한 거야 지금? 아니 거기서도 네. 똑같아. 재밌네. 재밌어. 일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 소주 2병 진행시켜 이런 거. 고기 목살이 재밌네. 재밌어. 고기가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 진짜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그또 생활톤인 것 같아요. 생활톤과 연기 톤이 생활톤이에요. 똑같은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 아주 재밌네. 일이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 그분이 딱 그거 하나 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네. 이상하게 다 어울린단 말이지. 맞아. 어떤 상황에서? 맞아. 다 어울려. 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그 톤으로 다 연기가 돼요. 보통은 나쁜 사람한테 연기 톤이 달라지는데 전혀 안 달라집니다. 네, 똑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텐션이 굉장히 높은데, 자 이건 제가 봤을 때 손문선 아나운서 때문이 아니라 엄복동 때문입니다. 약간 신나 있어요. 약간 너무 신나.
아, 나 어떡하지? 아, 너무 흥분돼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 연복동은 진짜 그 명대사란과 평점란 골고루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네, 이 보면 평점란에 1점을 누가 줬는데 0점이 없어서 1점을 줬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곧 있으면 자동차왕 곽한구 나올 기세네. 왜냐면 엄복동 선생께서 마지막에 또 절도의 손을 대시는 바람에 여러 번 되셨어요. 네. 국민들 자전거를 팔아치웠죠. 네, 그렇죠. 그냥 훔친 게 아니라 훔친 걸 또 수출을 하시려고 네네네. 하다가 걸리고 뭐 이랬던 전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굉장히 추잡스러운 네. 말년을 보내셨죠.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도 2회 추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알 고업. 다 들렸다. 이거는 언제 맞을래 이거는 도대체 이게 글자가 코어가 연결이 돼서 그래요. 코어 업에 같이 합시다. 그럼 다시. 그러거나 아니면 아예 코어업 이렇게 한 글자씩 해야 돼요. 이거 괜찮다. 야 그러면은 우리 아나운서가 오니까 확실히 다르네. 그죠? 예. 묘성이도 아나운서였는데. 네. 나도 아나운서였는데. 야 그건 새롭다. 하여튼 이 케이블 것들은 진짜. 잠깐만, M장은 개그맨이었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근데 뭐 아니야. 끝말 다 해라 계속. 가의 말을. 근데 왜 머리가 크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개그맨한테 머리 큰 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해주세요. 하루 두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코어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하겠습니다. 하루 두알 코어업. 야, 깔끔하네요. 우리 방송하느라고 광고주를 아예 생각하고 그냥 틀리면 틀린 대로 그냥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빨빨빨 하고 치워 막. 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저희가 걸크러쉬 특집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앞서 언급했지만 저희가 이 깔때 에너지가 좋습니다. 네, 깔 때 이 깔러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망한 영화를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5편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네. 버리기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엄복동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이 걸크러쉬 특집은 잠시 미뤄두고 자, 이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UBD라는 새로운 단위를 탄생시킨 아주 대단한 영화입니다. 자전차왕 엄복동입니다. 네. 이 엄복동은 일단 깔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까야 될지 일단 혼란스러운데 간단한 스토리 소개를 일단 우리 창석 씨가 좀 해주시죠. 뭐 간단한 뭐 스토리를 알 게 없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뭐 신나죠. 왜냐면 신나죠. 왜 내가 멈췄냐면 조선시대고 뭐 한일 병탄이라고 이렇게 자막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시대를 배경하고 조선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야. 그냥 우리나라 얘기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순간 했어요. 어쨌든 그때의 배경이고요. 네. 자전차 경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전차 경주를 진짜 그때 전 조선인이 이렇게까지 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인이 계속 우승해요. 모리시타라고. 모리시타. 모리시타가 계속 우승하는데 여기 조선인이 우승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거기 나왔던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한테 약간 쫑크도 주고 옆에 있는 총독이 이번엔 조선인이 이길 줄 알았네. 흐흐흐 하고 그 마지막 황제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나가요. 네. 그 자전거 한번 졌다고 슬퍼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복동이 이제 자전거를 알게 되고 자전거 시승 대회를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요즘 삼천리 자전거도 그렇게 판매 안 합니다. 시장에 그 귀한 자전차를 한 10대를 깔아놓고 누가 용기 있게 나올 수 있냐. 약간 그때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모란 시장에서 포르쉐 파는 느낌이에요. 딱 그거지. 딱 그거. 나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거든. 야 이거 노량진에서 포르쉐 파는 거 아닙니까? 야 먼저 그 귀한 거 한 대 가져가겠죠.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1970년대 자전거 한 대를 7,000원 주고 구매하셨다고 했어요. 그 의성 군에서 한 대 있었다. 거의 그 정도로. 근데 그 의성 군에 한 대 있던 거를 평택 심지어 시장에는 한 10대를 깔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재력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마치 자전거를 그 고사리 파는 할머니가 좌판에 깔아놓고 타듯이 자전거가 이렇게 전시가 쫙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아무나 탈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누가 도전할 수 있겠느냐. 이거 진짜 웬만한 그 독지가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복동이 미친 듯한 연기를 하면서 뭔가 이끌린 듯이 딱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막 환호를 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도전하게 된다고. 그리고 뻔한 스토리죠. 뒤에서 아저씨가 잡아줘요. 페달만 굴리면 된다. 브레이크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지 않겠지. 라고 했으나 아니나 다를까 네. 아저씨가 자전거차를 놓칩니다. 그리고 혼자 가죠. 그렇죠. 제발 또 아니길 바랬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어디가 처박히고 쓰러지고 다시 깨어나요. 네. 그냥 잠수하다가 깨어난 듯이 이렇게 막 굉장히 더러운 연기로 깨어나요. 솔직히 자전거로 아무리 세게 부딪혀도 그렇게 잠깐 정신 잃을 정도로 부딪히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면요 자전거 바퀴에 뒤틀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전거 멀쩡합니다. 네. 아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까기 시작하면요 영화 알기 이상 까야 돼요. 아, 그래서 제가 초반에 너무 추워. 왜냐면 초반에 네. 여기까지 제가 4번 끊어서 봤어요. 영화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여기까지가 영화는- 10분 이내입니다. 제 생각에는 4번을 끊어서 봤어요. 이러지 말기를 바라면서. 네. 지금 굉장히 열받는 게요. 지금 나도 너무 까고 싶은데 너무 독점하잖아 지금. 독점하잖아 지금. 아니 스토리 말을 하니까 왜 까고 길게 있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차를 이제 알게 되고 네. 동생의 공납금 네. 이걸로 이제 동생이 이제 자전거 사줬는데 잃어버리고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자전차 네. 선수가 되는 네. 그런 과정에서 우승도 하고 그렇죠. 독립군도 만나고 네. 갑자기 총 다쳐 맞고 그러고 마무리가 됩니다. 네. 어쨌든 영화상으로는 마지막에 엄복동이 뭐 잘못했다는 부분이나 네. 이런 부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엄복동이 자전거 선수로 이제 성공을 해서 모든 자전차 대회에서 우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견제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독립군이었던 강소라 씨와 이렇게 얽히면서 네. 자전거 뒤에 강소라 씨를 태우고 네. 탈출하다가 도망가다가 네네네. 난 이 씬도 참 그런 게 그 네. 골목길이에요. 시가지 안에 마을 안에. 그럼 줄거리 얘기하다가 자기 또 자기 깔 거로 이제 오늘 욕심 내지 마. 줄거리 얘기하기로 했잖아. 자기가 세게 깔 거로 유인하자. 시간이 줄거리 한번 해봐야 디테일에 갑자기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기다리지 못하네. 이렇게 하려면 오늘 못 갈 거야. 자기가 분노한 건 빨리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다들 며칠 참았을까. 저 뒤에 영화를 몇 개 더 얘기하겠지만 그 영화는 아무 상관없어. 오직 이 영화를 위해서 일주일 달려왔거든요, 사실은. 어제 밤에 잘 때 그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처럼 입을 이렇게 덮고 잤다. 손가락만 이렇게 살짝 빼가지고 내가 살려. 갑시다, 시간순으로. 아니 그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도망가는데 일본군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건가요? 막 거기를 막 우회전 좌회전해서 도망가요. 근데 자전거를 타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자전거는 일단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허벅지 힘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탈 것이기 때문에 직선 도로가 좀 있고 어느 정도 이 힘을 받아야 속도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꺾어진 그 시내길을 도망갈 거면 뛰어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걸 뒤에 강소라를 태우고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데 일본군은 일부러 차차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게 직업병이에요. 원래 물지개를 자전거로 날랐잖아요. 자전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강수는 버려도 자전거는 못 버리고. 추격전의 생명은 속도감이거든요. 쪼기탑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좌회전 우회전 그 좁은 골목길 이렇게 다니는데 얘 연탄 배달하는 장면인가 싶기도 하고. 도로주행 기능 시험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장면 보면서 리얼이 생각났어요. 네. 리얼에 보면 마지막에 김수현이 말도 안 되는 춤을 추잖아요. 그럼 엑스트라들이 달려와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김수현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와서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막 한 번 팔랑팔랑하면 4-5명씩 날아간단 말이죠. 여기 나오는 일본군들이 그래요. 혹시 내가 잡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앞질러서 뛰어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러고 네. 존나 천천히 뛰어요. 네.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네. 네. 어쨌든 뭐 근데 이거 했으니까 이제 좀 평정심을 찾아 좀. 네. 뭐 그러다가 이제 강소라 씨의 죽음을 목격하고 네. 뭔가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신체 상태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고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스토리 소개기를 저희가 안 하고 항상 까기만 하니까 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따라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오늘은 좀 스토리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스토리 소개한 건가요, 근데? 네, 그렇죠. 확실합니까? 시간단 설명 한번 하고. 급한 거 먼저.
어젯밤에 생각했던 거를 빨리 까야 되거든요. 스토리 소개를 빙자한 급한 거 먼저 까기. 예. 자, 문선 씨도 보셨죠 이 영화를? 봤죠. 네. 네. 일단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이요. 네. 총평 굉장히 어려운데. 음. 일단 저는 영화에 굉장히 좀 후한 사람이거든요. 아, 네. 저는 그렇게 까다롭게 영화를 보지 않고 웬만하면 영화를 재밌게 보는 편이고 그리고 뭐가 다 이상해도 뭐 한 가지만 괜찮으면 예를 들어서 네. 뭐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 엄복동 같은 경우에 다 그지 같아도 자전차 경주 장면만큼은 진짜 괜찮았다. 스펙타클했다. 이러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뭐 하나 뚜렷하게 남길 수 없었던 영화가 아닌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제목이 자전차왕 엄복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목이 자전차왕 엄복동이니까 이거는 사실 누구나 딱 봐도 기대할 만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자전차 엄복동 자체가 이 영화니까 그렇지.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뭐 엄복동이 진리도 없고 뭐 네. 특별히 네. 기대할 게 없는 영화니까 이 영화는 다른 무언가로 좀 승부를 보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도 그게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차 경주를 다룬 영화니까 사실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네. 이 자동차 경주 씬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제일 많이 고민을 엄청 해야 그러니까, 되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연출하고 그 장면 이 카메라 앵글이나 뭐 네. 보면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퀵실버라는 영화. 아 네. 대박이죠. 케빈 베이컨 그 나오는 영화는. 영화가 네. 있는데 이 영화가 80년대 영화예요. 네. 근데 자전거라는 물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총알은 우리가 날아가는 게 눈으로 안 보이지만 네. F1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싱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자전거는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속도감을 연출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냥 카메라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찍기만 해도 속도감이 살아납니다. 어. 그런데 이 영화는 속도감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나중에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원형 경기장에서 관객들을 전부 크로마키로 처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객들의 시선하고 이 시합 장면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관객들이 움직임도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왜 화질 안 좋은 피파 게임 하면 네. 내가 골을 넣는데 관객들이 조용하고. 관객들이 네. 위아래로 이렇게 두더지처럼 두더지 게임처럼 이러고 있잖아요. 두더지 게임처럼. 네. 그 아무 감흥 없는. 근데 그걸 영화에서 보면 안 되지. 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볼 때 잘 모르고 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뒤에 화면이 왜 이렇게 뭉개지지? 계속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왜 뒷화면이 저렇게 흐리지? 했는데 그게 크로마키를 써서. 그러니까 이게 배경과 인물이 하나 되지가 못하고 계속 유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이 이질감을 관객들이 참으면서 봐야 되니까 그렇지.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몰입은 뭐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근데 그 왜 그렇게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작비 저는 절감이죠. 제가 듣기로는 영화에서 CG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엑스트라를 부르는 비용이랑 뭐 비했을 그러니까 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에는 3D로 관객을 만들어낸 거고 그거는 3D 렌더링으로 관객을 만든 거고요. 이건 그냥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블루 스크린을 띄워놓고 거기다가 그냥 사람들을 그냥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퀄리티죠. 이 블루 스크린 띄워놓고 합성하는 게 얼마나 쉬운 기술이냐 그러면 유튜버들도 다 합니다. 그린 스크린만 있으면 다 해요. 돈이 네. 많이 든 것도 아니군요. 네, 그렇죠. 아니 예산은 100억대인데. 네. 제가 봤을 때 이 영화는 제가 걸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영화의 제작비는 30억이면 떡을 쳐요. 네. 30억? 30억 정도는 들지 많이 않을까. 봐주시네요. 네. 30억. 이 정도는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네. 30억은 실제로 배우들이 이렇게 그거 하는데 쓴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모르죠. 회식비로 썼을지. 그건 알 수 없는 건데. 이 제작사가 셀트리온 아닙니까? 네. 그렇죠. 배우 김범수 씨, 김범수. 이범수. 씨. 아, 이름도 기억하기 싫어. 김범수는 보고 싶다. 네, 보고 싶다. 진짜 제대로 된 영화를 보고 싶다, 진짜. 이범수 씨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거든요. 네. 이 셀트리온이. 직접 운영은 아닐 셀트리온 거예요. 서정진 회장. 네. 셀트리온 엔터 사장. 엔터 사장이에요. 아 엔터 사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소속 배우들을 섭외하기도 하고 뭐 그런 뒷이야기들도 있긴 한데 저는 뭐 강한 음모론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이 셀트리온 엔터 자체는 상장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로 뭔가 약간 150억 들였다라고 해서 약간 뻥튀기 하려는 뭔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네, 어떤 증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네. 그런데 여기 사장이랑 이범수 씨가 굉장히 친하대요. 그래서 중간에 이범수 씨가 그렇게 월권을 심하게 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연기나 잘하시지. 네. 여기- 그리고 네. 이 영화가 그
촬영 당시에 제작진도 교체가 되고 감독 교체가 되고 좀 감독 문제가 교체. 많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많았죠. 이게 이제 2017년 4월에 크랭크 인을 했고 아마 촬영은 제가 봤을 때 한 계절 안에 끝난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계절의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2017년 여름 안에 끝났다는 얘기인데 2년 묵혔다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창고 영화.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네.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제가 그러니까 영화를 딱 보다가 내려놓는 순간 있잖아요. 네. 아 씨발 똥 밟았다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빨리 저를 손절하게 만든 영화입니다. 맨 첫 장면을 딱 보면 어떤 네. 포인트입니까? 새. 어, 난 새에 갔어. 네. 일단 새를 보면 CG 좆됐다. 아니면 그래서 혹시 일만에 기대를 했지. 네. 야, 관객들 CG를 잘하려고 네. 여기서 좀 아꼈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40억이면 기생충 찍은 금액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누구는 140억으로 기생충을 만드는데 어쨌건 이제 첫 장면에 첫 대화 씬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조선인 그 양반들이 몇 명 모여 앉아가지고 네. 한 이제 독립군 모임인가봐요.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그 자전거라는 놈이 요물은 요물인가 보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막 그 황제까지 와서 막 자전거 경주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대화가 전혀 맥락이 없게 갑자기 그 고창석인가요? 네. 양조! 고창석 씨가 방바닥을 딱 치고 나더니 일본 놈들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러고 서울로 다 올라와 잠깐만 지금 자전거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독립군을 다 서울로 올려 보내야 된대. 근데 갑자기 또 이범수 옆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자전거 시합에서 일본 놈들을 이겨야 하오. 그러니까 고창석이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나가버려요. 이게 이범수 씨가 무슨 삼천리 자전거 창업주면 내가 이해해. 그러면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인생을 맞출 수 있으니까 말 같지 않게 자전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많이 이제 넣었대. 주식을 많이 넣었대. 그럼 그럴 수 있지. 네. 올인했으면 그럴 수 있지. 근데 맨 이 마지막에 이 할아버지가 방바닥을 딱 치면서 지금 자전거 얘기를 할 때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자전거가 요물은 요물인가 보고 하고 말 꺼낸 그 아저씨예요. 내가 한 말을 방금 내가 한 말을 그렇죠. 내가 반대하는. 1분도 안 됐거든요. 한 씬 안에서 같은 배우가 치는 대사가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편집 과정에서 몰랐을 리도 없고 이걸 그대로 냈다는 얘기잖아. 정말 모든 기대를 내려놓게 만들더라고. 근데 사실 저는 매에서 여러분들이 실망했다고 했지만 네. 전 심지어 그게 매가 영화 시작된 건지도 몰랐어요. 로고 같은 건 줄 알아. 매 날라가다 끝나다가 쇼박스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 그 알죠? 사장 활 쏴서 TSG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나오는 거 알잖아. 매가 날라가다 뭐 쇼박스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이 매가 계속 나네. 멈추질 않아. 나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번 끊었어요. 다시 돌아갔어. 내가 쇼박스 놓쳤겠지. 왜냐면 그때부터 딴짓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근데 매가 계속 나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충격받았다가 너무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리시타가 그렇지. 조센징 새끼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하면서 침 뱉고 날라가. 무슨 ADSL도 아니고 그게 뭐야 옆에서. 근데 침 맞았다고 얘는 그냥 막 삐쳐서 그냥 이러고 침 맞고 그냥 달려. 이게 뭐야? 너 같이 침을 뱉든가 아니면은 반칙이라고 소리라도 한번 치든가. 이게 뭐야 그러면은 무슨 페이스메이커도 아니고. 그러고 나와서 모리시타가 결국 우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소라가 길고목 돌아가는데 애들끼리 얘기해요. 일본인들은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근데 맞아. 모리시타가 자전거 잘 탄대. 모리시타가 일본인들 나쁘다고 하면 왜 얘기한 건데? 그러고 강소라가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가. 그렇죠. 이거는 이게 나중에 또 복선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복선이에요. 이게. 뒤에 한번 나오죠. 그렇죠. 뒤에 네.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 원래 그 뭐 내려다보면 엄복동 뭐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 그 노래는 실제로 있었던 노래라고 실제로 하더라고요. 있었어요. 그 비행기 조종사 안창남 네. 그쵸. 씨와 자정차왕 엄복동을 소재로 한 실제 노래가 하늘에는 안창남, 구전가요라 그래야 되나? 네, 땅에는 엄복동 이렇게. 뭐 있었죠. 그런 노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데 네. 앞에 원래 그 이름이 사카모토? 사카모토는 김희원이 사카모토. 사카모토는 김희원이구나. 네네네. 콘돔은 뭐지? 오카모토. 피아노는 유키쿠라모토. 야동은? 야도 못도라고요. 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다 친일파들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넘어가요. 네. 네. 뭐 그리고 이 영화의 흠결이 뭐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일단 완전 클리셰 범벅이에요. 아 그렇죠. 진짜 다른 영화에 다 있었던 장면들로 그야말로 다 엮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단 한 장면도 벗어나지 않아요. 독특한데, 네. 이건 좀 새로운데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거 좀 새로 왔어요. 원형 경기장에 관객들 크로마키 하는 거 새로 왔어요. 아, 그 새로운 도전이었죠. 새로운 시도. 네, 그렇죠. 새로운 시도였죠. 감독이 네. 제정신이면 그런 짓 안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관객석 아니 150억의 영화가 들어갔다 그래서 저 관중들이 다 내노라 하는 배우들인가? 그러면 150억 나올 수 있거든요. 최민식이 관객으로 정우성, 하고. 박철영도 있고 거기에. 뭐 류승범 그런 배우들이 곳곳에 퍼지게 있나? 그래놓고 뭉갰어. 그래놓고 뭉긴 거지. 모자이크한 거야? 패기를 보여준 거지. 그렇게 돈을 쓰지 않는 이상 150억은 절대 안 나온다 이 영화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시대 배경이 조선 시대니까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의 대부분은 민속촌에서 찍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비주얼. 네. 무한도전에도 보면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그 얼음 가지고 막 도망가는 에피소드. 예, 있어요. 그 통째로 민속촌에서 찍었잖아요. 네. 그 거리예요. 참이 진짜 뭐 장소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네. 의상도 너무 허접하고 단 하나의 고증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상은 그 진짜 당시 예. 서프라이즈 팀한테 빌려온 것 같아. 진짜 딱 그 정도야. 예. 거기 의상 팀한테 빌려온 것 같고. 진짜 조명도 너무 그지 같고 진짜 난 조명 그 밤씬에서 한번 네. 진짜 나 이 컴퓨터를 봤거든요. 네. 모니터를 내 컴퓨터인데 모니터를 내가 주먹으로 칠 뻔했잖아. 진짜 너무 빡쳐가지고 조명을 그렇게 쳤다는 건 진짜 네. 관객에 대한 존중감이 1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 부분은 이범수 씨가 감독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범수 씨가 뭐 연기는 잘 하십니다만 특정 연기를 하실 땐 연기를 잘 하십니다만 연출에 대해서는 생초보가 아닌가, 네. 생초자가 아닌가 싶었던 게 조명을 전혀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조명을 아래에서 위로 쏘면 사람이 좀 위압적이고 좀 이렇게 좀 무서워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따뜻한 장면이야. 네. 근데 이범수랑 비랑 다 조명을 밑에서 위로 쏘니까 이게 장면이랑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런 장면에서 그런 장면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그 영화 연출론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궁금하네요. 네. 분명히 거기 있는 뭐 이제 조명 감독이라던가 네, 그렇죠. 스태프들은 또 전문가였을 텐데 네. 이렇게 조언을 좀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만약에 조언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원형 경기장에 크로마키 안 쓰죠. 그리고 원래 조명 감독이 조명 부분은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출 감독이 그런 것까지 다 신경 물론 쓰기도 하지만 쓰는 감독 유능한 감독들은 다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죠. 하지만 또 조명은 잘 모르는 감독들도 있기 때문에 조명 감독들이 일단은 다 세팅을 해요. 내가 봤을 때 그 정도의 인력을 쓰지 않았다. 고급 인력을. 아니면 조명 감독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독이거나 감독 대행이었던 사람이 내가 어디서 본 멋있는 걸 하고 싶은 거야. 조명을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쏘면 일단 멋있거든. 네. 약간 멋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막무가내로 썼거나 아니면 조명 감독이 중간에 집에 갔거나. 네, 둘 중에 하나. 씨발 족가네 이러면서 갔거나. 아니 왜 연출 감독도 그만뒀다가 다시 왔으니까.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그리고 음악. 진짜 1차원적입니다. 맞아요. 슬플 때 슬픈 음악, 기쁠 때 기쁜 음악. 그 완전- 잡스러운 연애 때 그렇게 쓴 거예요. 진짜 수해복구 사드 극장에서 그렇게 그래서 씁니다. 제가 이 마지막에 이 올라갈 때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거. 스탬롤? 자막? 엔딩 크레딧.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봤어요 심지어. 조명이나 다 이런 거 사실 안 보잖아. 안 보지. 오히려 잘 만든 영화일수록 안 보게 돼요. 그 감동에 젖어서. 근데 그치. 그 누가 했나 찾아보게 될 정도로 참 그지 같았는데 진짜 어느 동네 실용 음악학원 원장님이 만든 음악인지 싶을 정도로 너무 저차원적이었고요. 진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런 영화 음악은요. 음악 전공했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 그 왜 결혼식장 같은 거 사운드 감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이 CD 하나로 다 찍어내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예전에 영웅본색 OST를 그렇게 만들었거든. 근데 멜로디가 좋아서 명곡인 거지. 사실 거기 사용된 악기는 굉장히 싸구려거든요. 네. 근데 멜로디도 싸구려더라. 네. 그러니까 뭐 조명, 의상, 음악 뭐 하나도 건질 게 없었다. 그리고 CG, 이 CG도 다 폭망이지만 CG는 오랜만에 그 90년대 후반에 이제 임진록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작할 때 원 나오고 이럴 때 네. 오랜만에 그 임진록 게임하는 듯한 느낌의 CG가 나왔고 첫 폭발 씬에서 비 눈이 살짝 빨개지는 그런 연출은 아, 정말 최근 시대에 나온 것이 맞는가? 그 주성치 영화에 보면은 딱 주성치 영화 그런 느낌이에요. 딱 불 앞에 뭐가 불 같은 게 있다 할 때 눈알까지 싹 빨갛게 만들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폭발을 만들어서 정말 저도 열받았고 네. 저는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글을 봤어요. 왜냐면 이제 대사 하실 때 네. 대사 아까 모리시타 때부터 제가 열받았었기 때문에 네. 근데 주변 그 뒤로 갈수록 대사가 너무 일차원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그 형이랑 정지훈이랑 그 동생이랑 볏집에 누워 있어요. 뭐 얘기하다가 그 엿 같은 자전거 별자리 나옵니다. 네. 자전거 배우자리 나오죠. 이거 무슨 진짜 MBC 개그 프로에나 나올 법한 그런 CG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래 그것까지는 참아야지. 앞으로 더 험난한 게 젖게 될 텐데 내가 매도 참았는데 뭘 못 참겠나. 그랬는데 갑자기 그 막내 박진주 씨인가요? 나서 하면서 봉선아 놀랬잖아 하고 그냥 지나가. 이거 왜 하는 건데? 놀래라고. 거의 진짜 80년대 소나기 그 드라마로 찍을 때나 하던 그런 연출입니다. 네. 아무 맥락이 없이 놀랬잖아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사도 그지같이 썼고 연출도 너무 그지 같습니다. 아니 뭐 그 대사 뻔한 거 이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저도 참 기함을 했던 게 아니 저는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 약간 이런 재미가 있어요. 모든 영화에 나오는 클리셰이긴 한데 너무 100% 리얼 클리셰였던 거. 그렇지. 그 김희원 씨죠? 네. 배우 김희원 씨가 사카모토 역할인데 그 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강소라 씨가 폭탄 테러 경기장에 했을 때 그때 이제 한 명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중간에 김희연 씨가 또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미 그 독립군 투사는 고문을 많이 당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또 뭔가 캐물을 게 있는지 이제 김희연 씨가 그때 첫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많은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꼭 고문하기 전에 굉장히 무슨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노루 발톱 얘기는 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거? 그 오소리가 노루 사냥하는 걸 본 적이 있나? 그냥 계속 쫓는 거야. 잡고 말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노루의 잡아놓고 발자국. 할 말은 아니지 않아요? 잡아놓고 그 얘기를 왜? 아니 그걸 왜 할? 글짓기 대회 나왔나? 구연동화 이런 데다 나중에 내일 출전할 예정이었나 봐. 내 예행이었으면 한번 들어봐. 왜 그렇게 가는지. 계속 장하게 이것도 뭐 짧게 끝나는 것도 아니야. 네. 잡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저 계속 쫓는 거지. 뭐 노루의 똥, 노루의 발자국. 그걸 찾아 끊임없이 쫓는 거야. 그럼 노루의 뭐 발굽이 닳고 언젠가 노루는 체력이 다해. 잡히고 마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런 비유를 물론 다른 영화에서 많이 봤지만 그렇죠, 네. 유독 튀더라고. 그걸 보면서 네. 새삼 1987의 김윤석 씨가 네. 유해진 씨 고문할 때 서사 푸는 거 있죠. 엄청난 대사죠. 그게 엄청 진짜 너무 세련됐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사실 비슷한 거 하려고 했던 거잖아. 맞아. 김윤석이 뭐 누가 있어 데려서 키워놨더니 나중에 공산당 빨겠네서 그래서 뭐 인민해줘 아버지를 뭐 하면서 죽창으로. 이거 막 유해진 벌벌 떨고 그렇게 너무 웃기게 하진 않았어. 인물해줘. 뭐야 이게? 김자훈이야 뭐야? 딱 산채로 끓이는 그런 창법이 있어요. 김장훈 창법 중에. 그런 게 있어. 그걸 따라 올렸던 거. 저는 김희연 씨 갑자기 나오니까 생각났는데 전 되게 웃겼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암살을 작전을 계속 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일본 그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작전 회의 하는 장면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네네. 그래서 사진을 6장을 붙여놓고 네. 앉아서 작전 회의를 하는데 네. 저는 약간 그 장면 보면서 웃기려고 넣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네, 원래 작전 회의는 그런 좀 복잡하잖아요. 네, 뭐 그렇죠. 이렇게 설계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전거를 만들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팔겠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은행을 예측합니다 거기서. 난 그래서 그 장면을 조금 약간 개그 코드로 넣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영화는 진짜 진지해요. 그래서 엄청 웃겨. 그래서 엄청, 웃긴 거야. 예. 이게 진짜 고차원적인 개그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수록 진지하게 해야 돼. 이 새끼들은 뭘 한 걸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네. 배우들의 대사도 그랬지만 이제 네. 그 대사를 또 연기로 어떻게 보면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계속 제작되는 상황이 그렇게 어그러지다 보니까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아 배우들이 이 영화를 놨구나. 아, 몰입을 못했구나. 몰입을 못한 수준이 아니라 아 이 배우들도 그냥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기하지 않았을까? 마음속에서 손절해 버린 거죠. 어. 네. 아니 솔직히 영화 연기 얼마나 잘하는 배우들입니까? 그렇죠. 솔직히 강설아 씨도 연기 잘해요. 그렇죠. 잘하죠. 맞아. 네. 잘하고 김희연 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맞아요. 고창석 씨도 그렇고 뭐 이경영 씨야 뭐 여기저기 다 나오시니까 그런데 재밌네. 이게 저는 김희원 씨를 보면서 네. 김희원 씨 이렇게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좀 들었어요. 보는 내내 그냥. 아니 거기 있는 배우들 다 그렇게 쓰면 안 돼. 아, 물론 네. 그렇죠.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그 대배우 누구죠? 이시연. 이시연도 그렇게 쓰면 아 안 돼요. 이시연 씨 와. 이시연 씨도 초반에 그 처음에 서울역에서 네. DC 설계하지 않습니까? DC 설계를 해요. 근데 그 과정이 네. 너무 또 전형적이야. 평택 동양이네.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또 그지그지 신발에서 꺼내 3원을 그리고 제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다 나오잖아요. 꼭 냄새 맡아. 그리고 깜짝 놀란 듯이 하면서 다시 이게 뭐냐고 하면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야, 제작 박근혜 같은 느낌이야. 아 제발, 아 제발 다해. 그 다음에 내가 약간 무슨 뭐 원피스 나오는 카타쿠리도 아닌데 약간 한치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지. 또 들고 가. 물론 당연히 설계된 거죠. 그렇죠. 근데 가는 과정도 그 옆에 있는 그 언니들이 와서 허벅지 살짝 보여주면 놀다가 오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사도 설마 저 누나들의 얼굴이 나올 때 생각했어요. 설마 놀다가 이런 건 안 하겠지. 그냥 여기가 뭐 어디 뭐 잘못 설계된 곳이거나 네. 아니면 노동 착취를 곳이거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좀 꼬아서. 근데 전형적으로 놀다가 하고 와서 대머리 아저씨가 조집니다. 꺼지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 자체가 너무 뻔한 스토리. 처음부터 근데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거기서 원복동의 복장은 누가 봐도 그지 아닙니까? 언니들도 아무나 꼬시지 않거든요. 네.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지. 아 그렇죠. 네. 네. 뭐 그리고 또 이시연을 자전거 경주하러 경주장에서 가서 만나죠. 네. 그죠. 이시연은 설계를 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네, 다른 데로 다 털었는데 네. 거기서 자전거 존나 타고 있잖아요. 네. 뭐지? 그러니까 그 만나는 장면 나 맞아요. 또 생각났다. 거기서 나 혼자 엄청 빵 터졌네. 아 당연히 혼자 봤으니까 혼자 터졌겠지. 지금도 혼자 얘기하고 있네. 지금도 혼자 얘기하고 있고 그 장면이 그거잖아요. 이제 출전한 선수들을 네. 양성할 선수들을 찾기 위해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민효린 씨도 등장을 하고. 그렇죠. 근데 민효린 씨가 거기서 이제 B 씨를 처음 보고 정지훈 씨를 처음 보고 원복동을 처음 보고 거기서 살짝 반하거든요. 반하는 이유가 남들 다 아줌마라고 하는데 아가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반합니다. 완전 말년 누가 민효린을 보고 아줌마라고 합니까? 민효린은 60 먹어도 아가씨예요. 당연하죠. 아가씨라는 표현 자체가 불편한데 어쨌든 네. 일단 거기서 아가씨라는 불렀다는 이유로 일단 눈에 하트가 씌이는 장면도 이상했지만 거기서 이제 이범수가 처음으로 원복동 정지훈 씨를 보고 이 새끼- 재능이 있다. 오 싹수다. 이게 놀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논리적으로는 네. 와 다들 놀래요. 저렇게 자전거를 탈 타? 놀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정지훈이 자전거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존나 느려. 진짜 맞아. 존나 느려. 아 나는 와 거기서 너무 웃긴 거야. 내가 깨기 전형적인 코미디거든 이게. 그치.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런 천재가 나타났다니 하면서 놀래면서 저런 수재가 어디다 나타난 거야 쳐다보고 다음 컷에서 딱 정지훈이 자전거 타는데 세발 자전거 타는 것처럼 천천히 아니 근데 테스트를 왜 풀밭에서 하나요? 풀밭에서 자전거를 빨리 탈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열악하니까 뭐 그랬겠지만 험지. 험지 테스트인가요? 오프로드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온로드도 안 해보고 오프로드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혼자 어찌나 빵 터졌는지 이게 그 장면에서 딱 카메라 잡는 앵글을 보면 그러니까 이 스포츠 경기의 카메라 앵글을 전혀 모른다. 이 풀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달리샷이라 그래가지고 따라가면서 잡는 속도감을 살리는 연출이 이동차? 있는데, 네, 이동차로 이제 근데 풀밭이잖아. 차가 그렇게 못 움직일 거 아니야 옆에서.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 고정시켜놓고 찍은 거예요. 거기다 자전거는 완전 옛날 자전거 쌀집 자전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나갈 리가 없지. 네. 그러니까 이 감독은 이거를 정지훈한테 던져주고 야 졸라 밟아 이런 거야. 그 빨리 나가냐고 풀밭에서. 그러니까 이 카메라 앵글로 어느 정도 네. 그 속도감 있게 분명히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커서 잘라가지고. 근데 그걸 그렇게 풀샷으로 그렇게 그냥
그리고 자전거라는 페달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속도가 좀 있더라도 이 허벅지에 움직이는 속도로 이 속도감을 사람들은 체험할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 근데 허벅지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자전거는 빨랐을 수 있어. 아 그렇지. 근데 허벅지의 이 회전 운동이 전혀 체감이 안 되니까. 헬스장 가면 스태퍼라고 있어요. 스태퍼. 이걸 갖다 존나 느리죠. 천천히 살짝 받는 그런 네. 느낌으로. 약간 정지훈이 혼자서 오리배 타는 느낌.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그 대한 경마장가도 그런 식으로 중계 안 해줍니다. 그럼 정말 얼마나 박진감 넘치니까. 뭐 그런 뭐 네. 자질구레한 연출의 이런 그 성의 없음부터 시작해서 네. 아까 그리고 이제 뭐. 그 정지훈이 그러니까 이제 이범수가 정지훈을 싹수를 보고 키우기 시작하는 것도 이게 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정지훈이 이 새끼가 인성은 개쓰레기인데 자전거 존나 잘 타. 이랬으면 괜찮은데 뜬금없이 이범수가 정지훈이 자전거 타는 거 보면서 그 흙먼지 날리는 그 왜냐면은 이거 너무 말하기 오글거리죠. 말하기 오글거리죠. 아 입에서 안 나와 이 말이. 나 너무 아 나 보면서 너무 창피했어. 근데 저 녀석은 달라. 눈이 참 맑아. 이지랄한단 말이죠. 눈이 맑은 거랑 뭔 상? 아니야, 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 그랬나? 맞아. 눈이 참 맑아.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전형적인 식구 아닙니까 이거는? 네. 거미 씨 노래 가사 이거 보고 뺐 착한 아이처럼. 착한 아이처럼 지금 이게 거미 씨 노래야? 이런 음향 상태가 네. 영화 내내 전개되는 거야. 네. 이상하다. 아무리 네 김장훈 노래 같은데. 착한 아이처럼. 톤이 지금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였지 할아버지 톤. 아니 표정이 똑같아. 금방 표정이. 온다 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해바라기도 비싸다. 해바라기. 그거 해봐요. 다 가져갔는데 속이 시원했냐고. 꼭 그래야만 했냐? 한 톤으로 돌립니다. 이경영이네. 이경영이야. 성대모사계 이경영이에요. 그걸 찾아내다니. 재밌네. 재밌어. 일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 어디까지 얘기했어 우리? 네, 몰라요. 막 얘기해. 서로 디테일적으로 까고 있는데. 맞아. 그 이범수가 이제 그렇게 눈이 맑다고 평가했던 그 원복동은 바로 그날 저녁에 그 훈련용 자전거를 훔쳐서 자전거 경주를 나가죠. 돈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이시연한테 홀려가지고 그래서 또 걸립니다. 근데 이 장면이 정말 웃긴 게 자전거 경주 출발을 했어요. 원복동이 월등한 스피드로 치고 나가요. 그런데 달려가는데 저쪽 나무 뒤에서 저 앞에 나무 뒤에서 갑자기 이범수가 나타나잖아. 이범수는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거를? 그 영화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대본에 있으니까. 영화 시작할 때 알고 있어가지고 나 한참 멀리가 있었어. 새 나이기 전에 알았어. 도망갈 때 아니고 시나리오 작업할 때부터.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면 등장할 수가 없어. 이범수가 이 불법 자전거 경주에 개최자거나 내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어묵동에 가서 먹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특훈을 시키기 위한 큰 그림이었구나. 그렇지. 야 그리고 이제 필살기 가르쳐 주죠. 엉덩이 들기. 근데 실제로 엄목동 선수가 엉덩이 들기라는 필살기를 쓰기는 했대요. 네, 쓰기는 했는데 전혀 상관없죠.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엄복동 씨 사진이 있어요.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굉장히 단신이야. 맞아요. 한 150대 또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오창석보다도 한 10cm는 작을 것 같은데 그걸 그럼 한 170 정도 되나? 장신 그렇네요. 발 사이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신 중에 장신이 B 씨가 일단 연기하는 것도 조금 그렇죠. 네. 요 정도 사이즈면 홍경인 씨 들어갔어요. 홍경희 씨 들어갔어요. 아름다운 손재 전태일 정도로.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팟캐스트를 영화화한다 그러면서 오창석 역할의 한기범 같은 느낌. 네. 어이없다의 정우성 이런 정도의 거리감이거든요. 뭐 왔는데요? 표현이 안 나? 표현이 이거 안 누르는데? 누구? 다음 방송 출연자. 안녕하세요. 여기 잠깐 앉아 있어. 어디까지
몇까지 얘기했지? 뭐였지? 한기범. 아 한기범. 근데 엄복동 선수는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엉덩이 들고 타는 주법을 쓰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쓰긴 했어요. 그런 기사에 남아 있긴 제가 했습니다. 친구랑 이 영화를 사실 같이 봤어요. 어. 도저히 혼자 볼 용기가 안 나서 같이 봐달라고 부탁을 해서 친구랑 보는데 그 친구는 뭐 예고편을 봤는지 뭘 좀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기 직전에 네. 이범수 씨가 기다리고 있다가 복동아 지금이야 딱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 친구가 저를 푹 찌르면서 자 지금부터 잘 봐 이 영화 유일한 반전이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집중해서 딱 보는데 그 엉덩이 는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세상 이걸 이렇게 박진감 없게 세상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 진짜 놀라웠어요. 그냥 그저 네. 고기를 딱 보여주는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원형 경기장이라는 게 사실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으면 진짜 속도감이 안 생기거든요. 왜냐면 네. 돌아서 이렇게 오면은 그냥 멀리 있는 물체가 커지면서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 무슨 속도감이 있어. 그런데 여기는 막 지금 막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관중들은 다 크로마키지 다 딴 데 그쵸. 보고 있지. 네. 카메라는 안 움직이지. 네. 자전거는 존나 옛날 거지. 전부 매기가입니다. 어. 정지훈 엉덩이는 올라가 있지. 그렇지. 이범수 옆에서 지금이야 너무 이러고 그것만 있지. 꽉 보여주니까 안 보이잖아요. 목이 속도가 이렇게. 요즘 유튜버들도 스쿼트 그렇게 안 합니다. 너무 놀랐던. 네. 네. 사실 이 영화는 다른 거 다 조졌어도 그러니까 M장 말대로 다 클리셰대로만 따라갔어도 네. 자전차 경기 장면만 살렸어도 네. 뭐 그래도 좋은 평가는 도저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씨발 그래. 사실 스포츠라는 게 얼마나 드라마 만들어내기 좋습니까? 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못했다. 네. 진짜. 그리고 나는 박근영 씨. 네. 박근영 씨가 그 조선총독부 뭐 총독인가요? 하세가와 네. 역할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옆에 여자분 뭐예요 정체가? 김한선 씨. CG 아닌가요? 김한선 씨. 그분 뭐예요 그분?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그냥 처음만 그런 사람 있죠. 1988에 해리가 언니 분 훔쳐가지고 얼굴 흰 색깔 떡칠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분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면은 마지막에 총독부 내에서 네. 그 고위직들끼리 회의할 때도 네. 있어요. 거기 네. 항상 앉아 있어요. 그 뭐야 하세가와 첩이야? 첩이라면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그 복장도 항상 그 기모노. 기모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생들이 입는 것 같은 네.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항상 그 회의장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옷이 그거 딱 한 벌뿐이지 않아요? 그런 한 벌이 아니 다 옷은 달랐던 것 모르겠어요. 같은데. 무슨 달랐던 것 같아요. 달랐나요? 네. 그분 처음 등장부터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조선인 어린 아이가 차 시중을 들다가 살짝 엎으니까 차 주전자에 손을 넣어버리잖아. 거기서부터 진짜 과잉. 대사 그지 같습니다. 조선인들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손 집어넣어. 지금 화장도 못하는 주제에 뭘 차 다 들고 왔잖아. 따르지 못했을 뿐이야. 차 다 끓이고 가져오는 것도 다 했어. 근데 손 집어넣어 이렇게. 그리고 강소라 씨도 강소라 씨야말로 정말 네. 클리셰의 결정체죠. 네, 일단 캐릭터 자체 한계가 있긴 했지만 연기로 카바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일단 보긴 하는데 그래서 강소라 씨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프로 의식마저도 없어 보였던 게 네. 그 독립군 투사에 남장으로 일부 분장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위장하기 위해서. 네. 근데 꼭 그렇게 눈화장에 공을 들였어야 했나. 스모키에다가 육룡이 나르샤의 기리테미 정도. 아이라인을 아주 곱게 그리셨네.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강소라 씨가 원래 저렇게 좀 진하게 생겨서 메이크업 한 효과가 난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눈썹이 원래 저렇게 기신가? 근데 아무리 봐도 붙인 것 같고 독립군 투사 이제 폭탄 테러하러 가면서 이 비장한 각오로 아이라인을 싹 이렇게 그리는 건가? 그리고 남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남장을 하는 건 이게 참 그 계속 그 눈화장이 계속 밟혀가지고 독립군이라는 그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 강소라 씨도 한 중반 정도의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냥 나나 예쁘게 나오고 볼 일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치 그런 거지. 그리고 진짜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게 굉장히 서투른 걸 넘어서서 폭력적인 게 민효린 씨는 뭐야?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왜 나오는 거야? 네. 좀 짝사랑하다가 뒤에 아예 사라져. 아니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잖아요. 주인집 아가씨인데 그런 이런 좀 뭐랄까요? 굴러들어온 새끼를 좀 보살피고 좀 이렇게 짝사랑해주는 그런. 근데
딱 거기까지 설정만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뭐가 없어 뭐가 마지막에. 없는 거지. 네. 뭐 줄 역할이 없는 거야. 전혀 매조지가 안 됩니다. 네. 매주지란 말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매조지다. 네. 그래도 알아듣는다는 게 놀랍네요. 아. 그 처음에 등장했던 매조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매주시다. 영화의 상태가 매조지다. 말되네. 그 전형적인 코미디 몇 번 이용하려고 엄복동 좋아하니까 전 이만큼 주고 네. 이시연 그 뿌시래기 주고 그죠. 이런 나 혼자 산다 개그 아닙니까? 나 혼자 산다 개그. 그 뭐죠? 그 저기 뭐야? 그 잘생긴 친구 있잖아. 기안84 잘생긴 친구. 네. 박나래가 잡채 이만큼 퍼주고 네. 기안84는 요만큼 주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쌍팔년도 코미디 한번 하려고 그리고 그 이번 부수랑 그 B랑 뭔가 대화 나눌 때 네가 이번에 대표로 나간다 아. 이 얘기할 때 그게 엿듣다가 네. 문 넘어가가지고 뭐 그런 슬랩스틱 갑자기. 유머 1번지에서도 봤던 쇼 비디오 잡기 정도. 어. 예. 쇼비디오 자키가 더 웃겼어. 아 거기서 재밌었지 그 그건. 딱 하면서 전형적인 연기 나오잖아. 턱 괴면서. 깨면서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덩이도 있었네. 그 전형적인 근데 전체적으로 네. 이 작가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음. 대사를 뭐 즉흥적으로 이 상황 때 써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대본이 존재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되게 대사 하나하나 자체가 너무 하계회 수준이에요, 진짜. 근데 저는 약간 그래서 대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차라리 대본이 없었다면 네. 만약에 이시영 같은 배우가 애드립을 쳤다면 그거보다 나은 대사가 나왔을 거야. 근데 이랬겠지 뭐. 야 너 왜 대본대로 안 하고 애드립 치니? 이시연이 씨발 이러면서. 네, 그냥 대본도 그럼 했겠지. 대본도 못 쓰는 새끼가 김수현 작가처럼 네. 자기가 쓴 대본대로 하라고 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저 짜증내고. 새끼 자꾸 애드립 치니까 전 요만큼 주고 이런 거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효린 씨도 그렇고 여기 그 엄복동 동생으로 나오는 박진주 씨. 네 배우 있지 않습니까? 남동생 길동이. 아니 여동생. 여동생으로 나온 배우도 이따위로 소비되면 안 되죠. 저 그 배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연기 네. 진짜 잘하시는데. 써니에서도 나왔었고 네. 그러고 보니까 써니 멤버네요. 강소라 씨랑 박진주 씨랑. 맞아요. 고생했네. 네. 나 너무 안타까웠고 그 이제 초반에 좀 나오다가 한 마지막 경주 때 이제 네. 그 전단지를 보고 그렇죠. 첫째 오빠가 그 시골까지 그 전단지가 어떻게 달아간 걸까? 바람 북서풍을 타고 아니면 처음에 나왔던 그 매가 물어다 준 건지 모르겠어요. 의대가 아픈 까치처럼 어떻게든 뭘 해주는 거야 전령 역할을. 그 평택까지 그 처음에 보면 뉴스보이가 있어요. 호해요 호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정석원 누구야? 정 역할이. 정석원 일본인 선수죠. 선수지 군인이면서 가츠라, 선수 가츠라. 뭐 가츠라하고 엄복동이 붙는데요. 그 뉴스보이가 그 상태로 평택까지 뛰어간 거지. 호해요 호해 하면서 마라톤입니다. 어쨌든 네. 평택까지 그 소문이 가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경주를 보고 네. 마지막에 엄복동이 우승을 하니까 일본군 순사들이 이제 총을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그 관객들이 다 내려와서 엄복동을 지킵시다. 잠깐만 그 전에 그 자전거 집어던지는 장면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어머. 네. 죄송합니다. 요런 음악이 나와요. 그냥 그쵸. 엄복동이 기쁠 때. 요 정도만 나와도 퀄리티는 괜찮았던. 예전에 그 왜 있잖아요. 64화음 뭐 핸드폰 배틀 128화음. 이런 거. 딱 그 정도죠. 네. 거기서 이제 엄복동이 결승전을 가치라? 네. 가치라였나? 가치라를 이기고 결승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자전거를 네. 그 조선 총독부의 그 하세가와 네. 총독이 있는데 연단 쪽으로. 던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자전거 날아가는 거 보셨죠? 네. 네. 그 약간 그 부메랑처럼 날아갑니다. 이게. 자전거가. 뭐 전혀 위협도 안 돼요 또. 그렇죠. 저는 이거는 약간 좀 그런 느낌 들었어요. 이거는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애프터 이펙트 정도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소니 베가스급의 특수 효과다. 그러니까 그 눕기 딴다 그러죠. 네. 자전거 모양 따가지고 포토샵으로 그대로 따가지고 돌아가는 효과 낸 그렇지. 다음에.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따위 효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일부러 B급 정서 연출하려고 재밌게 만드는 영상에서 그렇죠. 예. 그런 효과 쓰거든요. 그거예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영화 속에 보면은 자동차 경기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물리 법칙을 전혀 따르지 않아요. 앞에서 자전거가 엎어졌는데 네.
뒤에 달리던 선수들한테 자전거가 훅 날아와가지고 덮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물리 법칙이 말이 안 돼요. 그게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고 있는 물체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럼 관성에 의해서 사람이 앞으로 날아가도 날아가지. 자전거는 앞으로 날아가야 돼. 뒤로 날아갈 수는 없어. 근데 갑자기 자전거가 뒤로 막 그 시절에 약간 불 굴러오듯이. 유도 장치 같은 게 있었나 자전거에 사람으로 아니면 쫓아가는 사람이 넘어지면서 뒤에 그 카트라이더처럼 뒤에 애라도 넘어져라면서 이는 넘어지면서 바나나 껍질 놓고 달리는 것처럼 이는 이거 던지지 않는 이상 자전거가 뒤로 이렇게 날아갈 수가 없어요. 물리 법칙을 완전 위배한 거야. 아, 그렇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랑 그 박진주 배우도 이제 내려오잖아 오빠를 보기 위해서 그렇지. 내려와서 가는데 지금 그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야 봤나 모르겠는데 이경영 씨가 앞에서 보면 기침도 콜록콜록하고 네. 굉장히 맞아요. 세약한 나이 많은 아버지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자전거 그 레이스 경기장 트랙 옆을 이렇게 막고 있는 난간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존나 잘 걷어. 나 블랙팬 선수. 존나 빠르게. 예전에 그 강기가 뭐 이런 분이 국회에서 날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생각날 정도로 그러네. 열로 잘 넘어 빠르게. 야, 집안 내력이었나 보다. 강골인 게 집안 내력인가 봐. 근데 그것도 넘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넘은 장면 편집 실수야 내가 봤을 때. 그렇죠. 또 달라요. 네. 그게 막 그 갑자기 순간 이동하듯이 확 넘거든요 그걸. 와, 나 거기서 얼마 또 혼자 빵 터져가지고 혼자 봤구나. 네. 재밌네. 이상한 걸로 웃기려고 그러네. 재밌어. 이 영화에 근데 이렇게까지 바라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스포츠 선수는 네. 자기가 속한 그 스포츠의 물품을 네. 자기 목숨과 또 같이 생각합니다. 게다가 자전거라면 굉장히 그렇다면은 고가의 경기용 자전거라면 마지막 순간에 이 영화에 이런 걸 바라면 안 되지만 네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자전거를 집어 던진다는 거는 이건 사실은 집안 존나 잘 사는 거예요. 자전거 던지고 또 하나 나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서는 그 순간에 아무리 지가 뭐 우승했든 뭐든 하든 네. 자전거를 던진다는 상징 자체가 자전차 왕한테 어울리는 행동인 것인가. 저는 그것도 설정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전거를 집어던지는 행위 자체가 사실 아무런 실효가 없잖아요. 그걸 거기다 집어던진다 그래서 뭐 일본군들 갑자기 반성합니까? 그래, 내가 강소라 죽인 거 잘못했다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동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문을 너무 심하게 베꼈어요. 연문이라는 견자단 나오는 네. 영화 있는데 거기 마지막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베꼈다고 하기도 뭐한 게 마지막 이제 경기 어떤 그 식민 지배하의 스포츠 경기의 마지막에 한 번씩은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제 막 그 뭐 지배군의 군대 와가지고 막 쏴 죽이려고 그러면은 막 관객들이 막 뛰쳐 내려와가지고 엄복동을 지킵시다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애국가 부르나 그러지 않나? 네.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고종이 살아 있을 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애국가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그 다른 음으로 있었죠. 다른 다른 음으로 음으로. 그래서 다른 있어요. 음으로 네. 나오죠. 오랫동안 네. 사귀었던 이 노래 음에 네. 맞춰서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그 노래도 없었을 거야 그때 네,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것도 고종 오류인 것 같고요. 고종 오류는 많아. 총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다 오류 검증이 전혀 안 돼 있고. 네. 아니 그리고 저 뭐죠 톰슨 기관총을 그것도 국내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이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고창석 씨가 쏜 네네네. 기관총. 그 독립군들 왜 옷 다 똑같이 입고 다니는 건데요? 한번 맞췄어요. 그 집에서. 유니폼이가 모자도 다 똑같이 쓰고 다녀. 너무 눈에 띄어. 박수명 집에서 다 같이 맞춘 거예요. 김희원은 왜 노루사냥 얘기한 거야? 그냥 그 모자 쫓아가면 돼. 독립군 다 잡을 수 있어 그러면. 같은 군대니까 또 네. 깔맞춤했고 마지막에 또 김의원이 저격을 합니다. 저격을 하려고 엄복동을 저격을 하려고 이게 딱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총기 기술로 이렇게 스코프가 그렇게 깔끔하게 잘 잡히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멋지게 하려고 하는데 별것도 없어. 이범수가 딱 아주 가볍게 차단해서 옆에 한번 보고 바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인 그 정도의 직급에 있는 사람이 혼자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저격하다가 뒤에 누구 한 명 나온다고 바로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이 설정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범수는 거기를 어떻게 알고 내려왔으며 걔는 혼자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이범수는 진짜 의외의 곳에서 계속 튀어나오네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제일 먼저 봐서 그래. 항상 먼저 가 있어. 김희원이 마지막에 또 어디 나올지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자기가 투자한 영화잖아. 자기가 제작한 영화잖아. 먼저 가 있는 거지. 손님 기다리는 마주가는 마음으로 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정도면 거의 매복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거 외에도 그 뭐지 안에 총격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요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멋있는 장면들을 죄다 짜집기 한 영화인데 그 장면과 장면 사이의 이음새가 아예 제로에 가깝게 없어요. 그래서 딱히 이렇게 1시간 동안 깔 가치가 있나 네. 전 약간 재미는 있었는데 우리끼리 재밌자고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대한 재밌었잖아요. 존나 재밌었어요. 네. 매조지 죽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거고 봉오동 전투 때도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네. 어쨌든 사실에 기반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엄복동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있었고 그럴수록 더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예의죠. 네. 네. 뭐 그 나중에 자전거 도둑이 되고 이런 거 차치하더라도 일단 사실에 기반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대의 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은 해줘야 돼요.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고증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작업은 뭐 애초에 그냥 시도조차 뭐 하려는 의지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약간 스케치 안 하고 그냥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영화는 사실 좀 미리 누가 좀 보고 극장에서 개봉 못하게 그 자전거 날아가는 거 극장에서 봤다고 생각해봐요. 그 원형 경기장 크로마키를 극장에서 봤다고 생각해봐. 미치지. 관객이 얼마나 들었죠? 17만 명. 7만. 1 UBD죠. 네. 네. 정확히는 16만 데이터다 데이터. 16만 9천 명인가 16만 7천 명입니다. 아, 전 사실 이 진짜? 정도가 봤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때 이제 네. 그 작년이었죠. 네. 임정 100주년 되던 네, 해였잖아요. 맞아요. 더욱더 의미 있는 해에 3.1절 날 개봉을 하지 않았습니까? 2월 27일 개봉이었더라고요. 3.1절 보니까. 앞두고 그냥 노리고 개봉한 거죠. 17만 2천 명입니다, 정확히. 어. 그래서 더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날에 아니 우리가 국뽕을 빨아도요. 왜 도둑놈을 보면서 국뽕을 빨아야 됩니까? 한때 잘한 건 맞죠. 맞는 말인데 그러면은 사실 이거 다 그냥 처음에 그 엄복동의 개인적인 영광을 그린 다음에 몰락까지를 그렸어야 그게 균형 잡힌 시선이고 그렇죠. 네 이거를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민족의 영웅처럼 그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영웅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걸 기획하고 이럴 때 모르진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감독이 몰랐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알았다. 제작 중에 알았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엄복동 기념사업회에서도 몰랐다고. 영화사에서 말해줘서 알았다. 애초에 고증을 하려는 의지가 의지 자체가 없었던 전혀 거야. 없었던 거지. 그냥 실제로- 자전차왕이었다로 갔구나. 엄복동 후손도 몰랐다고요. 감독이었나요? 누군가가 그 할아버지가 엄복동 이야기를 해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응? 할머니. 할머니가 음. 그럼 자기 할머니의 꿈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거군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지금 수상 정보에 제 39회 황금 촬영상 시상식에 촬영상 금상과 신 감독상을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네. 네. 이게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범수 씨가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서 월권을 하니까 엿 먹어라 그러고 그 전 감독한테 줬죠 아마? 그런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김유성 감독이 이제 처음에 하다가 네.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편집할 때 다시 돌아왔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기느라고 준 거다. 근데 촬영상은 왜 준 겁니까? 촬영상 금상 자전차왕 엄복동 박용수 감독이 받은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떤 돌려가기로 주지 않고서는 네. 할 말이 없군요. 진짜 고등학교 학예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런 무슨 다시 한번 해주세요. 무슨 어디에 영화제에서 줬다고요? 황금 촬영상 시상식입니다. 황금 촬영상 북부 시상식. 시상식이긴 하네요. 네. 전혀 못 들어봤어요. 네. 처음 들어봅니다. 39회. 39회? 네. 오래됐는데? 39회 한 매주 열리는데 아니야 거기? 39주 된 거 아니야? 말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말이 그럼 누구라도 줘야 39 되니까. 위크스라고 써 있을 수 있어. 잘 찾아봐. 예. 아 맞다. 그거 까먹었다. 뭐?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 배우들이 굴욕을 당했지만 네. 가장 큰 굴욕은 정석원 씨. 아, 그 훈도시 입고 나와서 네. 그 철도 노동자들 학살하잖아요. 사냥하잖아. 네, 그죠. 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들러 리스트에서 그대로 갖고 왔죠. 아. 아니 근데 그거 훈도시- 알겠어. 베껴온 거야 뭐. 그치. 뭐 하나 안 베껴온 게 없으니까. 어지러운 근데 일도 아니고. 그 철도 공사하면서 노동력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니까. 그 자전거 경주 시켜놓고선 왜 사냥을 하는 거야 뜬금없이. 그리고 엄복동이 그걸 모르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응. 자기 남동생이 죽었는데 아무도 몰라. 난 그래서 그게 뭐 결정적인 뭐가 돼가지고 그치. 엄복동이 그걸 알아서 그러니까. 더 분노해서 의지를 불태우는 그 불쏘시개로 이용이 되나? 근데 형이 죽고 끝이야. 아무도 몰라. 그치. 엄복동은 강수라 때문에 빡돈 거야. 어. 동생은 소식도 몰랐어. 어.
이상하다. 갈 사람은 간다 이런 느낌이 앞에서는 어차피 인간 한 번 오면 한 번 가기 때문에 크게 미련을 두지 않는다. 강소라는 왜 그렇게 슬퍼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강소한테 뭔가를 바랬는데 아니 강소라를 처음 좋아한 게 가슴 만지고 나서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애정이라고 볼 수 없죠. 욕정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욕정인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좋아했냐면은 총 맞고 들어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큰 차이 없어요. 그런가? 큰 차이 없어. 뭐 하나 제대로 묘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 영화는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강한데 지금 말한 것처럼 동생은 왜 나왔는지 길동이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판검사 합격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판검사가 돼서 뭔가 뭐 대결 구도로 가던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하나도 누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인물이 없어요. 다 이런 것 같아. 아니 그리고 그 뭐냐 처음에 이경영 씨가 네. 그 엄복동을 엄청 그 홀대하잖아요. 아니 왜? 집안일은 다 하고 있는데. 야 업그레이드도 모자라. 혼의 자식도 그렇게 안 키워. 진짜로. 아니 둘째가 공부 잘해서 총리할 수는 있어. 그렇지. 둘째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첫째를 그렇게 싫어할 이유가 있나? 첫째가 게다가- 뒷바라지를 해줘서 둘째가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도 너무 안 나오고 그 얘기도 안 그래서 뭔가 있나? 웃긴 건 뭐냐면은 그렇게 홀대해놓고선 네. 둘째는 갑자기 만주에 가가지고 죽었어. 죽잖아요. 근데 무슨 소리만 들으면 아빠는 길동이냐가 아니라 복동이냐? 아니 실제로 안 찾아 또.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수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몸이 불편하니까. 일 부려먹을 하인이 필요했는데 길동이는 어차피 일 많이 안 했으니까 복동이냐? 우리 또 와야지. 화장실 시험도 너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못했잖아. 이런 거 안 하고. 심지어 고기 구워 놓고선 그 비가 들어왔는데 바로 먹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뒤에 볕단 붙어져. 재밌네. 뭐야 그게? 아니 이렇게 시작해야 이경영 자기 목소리가 개인 나와. 대화를 보겠어. 아니 이경영 목소리 흉내 내면 이걸로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 재밌네. 재밌어. 뒤에 볕단 정리 좀. 네. 이경이 아무리 한 톤으로 연기해도 그러진 않지. 뒤에 볕다 정리해라 이러진 않지. 뒤에 볕단 아니 이렇게 하냐. 그 볕장이 뭐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니 그때부터도 참 이해가 안 됐고 마지막에 진짜 둘째 아들은 그렇게 비명 행사했는데 한 번도 찾지도 않고 확실한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하인이 필요했던 거야. 아니 하다못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동생이 뭐 마지막 장면에서 오빠 그렇게 죽었다며 하면서 막 다 같이 슬퍼하는 장면이라도 하나 그러니까. 넣든가 전혀 뭐 하나 펼쳐놓고 뒤에 이렇게 그죠. 진짜 매조지하는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작비 절감의 흔적을 또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러면 에피소드 하나를 통으로 잘라요. 네. 가령 뭐 남동생 에피소드가 찍어놓고 보니까 말이 안 맞잖아. 그럼 잘라내야지. 아예 남동생을 통으로 드러내버리면 오히려 자연스러워진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러닝타임을 채우기가 모자란 거야. 다 끌어넣고 나중에 그래 뭐 자동차 경주 자전차 경주로 조지면 되겠지. 조지긴 뭘 조져 씨발. 내가 봤을 때 이 네. 영화는 비의 신기가 통했다. 신기? 맞아요. 비가 술 먹고 인스타에.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술 한 잔 마셨다. 나는 영화가 잘 안 돼도 좋다. 안 됐습니다. 될 리가 없지. 영화가 별로일 수 있다. 엄청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엄복동 하나만 기억해달라. 엄복동만 남았죠. 엄복동만 기억합니다. UBD만 남았습니다. UBD만. 비의 간절한 바람이 통했다. 근데 저는 약간 주연 배우, 그러니까 비의 정신 상태를 약간 걱정이 좀 돼요. 이런 중이병스러운 감성은 영화 같이 찍었잖아. 네. 그러면 찍는 과정에서 그지 같은 걸 알았을 수는 있어. 거기서 이렇게 자기만 빠져나가겠다는 식으로 그걸 적으면 안 되지. 근데 뭐 나는 기억해 달라. 영화는 좀 그지 같을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이게? 보통 좋은 배우는 네. 제가 부족할지 몰라도 영화를 기억해달라. 그렇죠. 그렇게 영화로 얘기하죠. 접근해야 하는 거죠. 네. 근데 나만 존나 열심히 했어. 이런 느낌으로 밤낮으로 고민하고 연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의 진심이 느껴지길 바랍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살겠다는 거잖아. 네. 그 밤낮으로 뭘 네. 고민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뭘 고민했을까? 그리고 저는 비 씨의 연기는 네. 상두야 학교 가자 이외에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웃는 연기, 네. 화내는 연기, 눈 동그래지는 연기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도의 학교가 네, 연기할 때 왜 자꾸 자기 못 만든 얘기 하는 건데요? 그 닌자 어쌔신 찍을 때 구라쳤잖아요. 체지방률이 0%. 0%라고. 죽어요 그러면. 체지방률 0%로 인간이 어떻게 생존합니까? 이번에 엄복동 찍을 때도 그랬는데 맨날 그 얘기 뭐 옛날 자전거를 써가지고 부상을 많이 입어 뭔 소리야? 옛날 자전거는 뭐 무조건 넘어져? 아니잖아. 전혀 맥락 없는 누가 소리를 타면 못 하면서. 만들었다는 얘기 했다가 외발 자전거 탄 줄 알겠네. 그러니까 그럼 많이 다칠 수 있지 초반에. 외발 자전거면 그리고- 많이 다칠 수 있지. 모두가 놀랐던 그 속도로 달리다 넘어져도 안 안 다칩니다. 안 다쳐요. 절대 안 다칩니다. 다칩니다. 밑에 네. 뭐 밑에 풀밭이었잖아요. 뭐 다칠 게 있습니까? 어쨌든 뭐 영화 못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재미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하지만 우리가 봉오동 때도 얘기했고 걸캅스 때도 얘기했지만 의도가 더럽다. 그렇죠. 네, 창고에 있던 영화를 굳이 임정 100주년 3.1절을 겨냥해서 이 관객들을 일단 개돼지를 본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돈 벌어보겠다고. 하지만 우리 관객들은 또 이제 현명해졌거든요. 똑똑해졌습니다. UBD, 1UBD로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쾌하기도 한 영화이기도 해요.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제 헐리우드의 우베볼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영화를 못 만들수록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중 국적자인데 독일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독일에서는 독일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대해서는 흥행에 실패했을 때 네. 제작비의 절반을 세금으로 환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탈세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세금으로 나갈 돈이 있다. 그러면 우베볼한테 투자를 해요. 그다음에 영화를 찍어. 영화가 망해. 절반은 독일 정부한테 돌려받는 거야.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 우베볼의 향기가 났어요. 이거는 절대 흥행을 노리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 영화를.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일부러 흥행 안 되라고 만든 영화가 아닐까. 셀트론에서 세금 떨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저 투자금으로 영화 그 제작비로 150억을 땡겼어요. 그중에 한 30억만 써요. 그리고 150억 썼다고 해요. 누구 알아요 그걸? 슈킹. 네. 그런 그 정도의 그렇게 평가를 되면 받는. 그렇게 되면 이 영화를 많이 안 봐야지.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눈치를 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UBD가 탄생해 버렸죠. 그래서 놀랍게도 네. 그 아니라니까 관중석에 정우성이 있었다니까. 환호하는 사람으로 20억 줬다니까. 관중석에 있긴 너무 아깝지 않아? 하다못해 그 뭐지 정성호 씨한테 총 맞아 죽는 역이라도 정성 씨 그- 했으면 아버지 구두 사주려고 갔던 잠깐 나오는 구두방 아저씨도 이환희 씨예요. 아, 이환희 씨. 맞아요. 예, 예. 얼굴을 아는 배우 썼어요 거기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어. 아니면 차라리 그때 이한희 씨가 설계해서 자전거 앞에 세워놨을 때 구두 설명해주면서 그 자기 종업원 시켜서 자전거 훔쳐와라 이런 거라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암살 하려다가 실패한 이원종, 네. 구마적. 맞아. 진짜 그분 잠깐 나오는데도 안타깝더라고. 진짜 묻어가지고. 근데 이원종 엄복동 묻는 씨가 바람에 연기를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연하시더라고요. 너무 처절하게 연기를 하시더라고. 유일하게 열심히 연기한 배우예요. 거기서. 그렇죠. 그리고 왁스 씨 나온 거 알아요? 맞아. 수녀로 나오시죠. 네. 네. 그걸로 영화 끝날 때까지 싸웠거든요. 전화 올라갈 때까지. 왁스 맞다니까 아니라니까 이걸로. 생뚱맞게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요. 네. 어떤 셀트리온 소속 연예인이거나 배우거나 현재 왁스는 아닙니다. 네, 현재 왁스는 아니고 이원종 씨 같은 경우는 약간 냄새가 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건 너무 음모론이니까 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게 잠깐만요. 저희가 벌써 1시간 20분을 깠습니다. 예. 너무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아직도 깔 게 많긴 하지만 아직도 많아요. 또 우리가 뒤에 각자 또 최애 스포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죠. 엄복동에 대해서는. 요거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자꾸 오창석이가 붙는 거야? 네. 망중한. 망중한. 네. 이거 내가 봤을 때 너무 폭력적인데 이거 있을 수가 없는데. 아무 생각이도 없던데. 망중한 망한 것 중에 망한 것 중에 한 가지 성공한 것. 오창석의 망중한. 부부는 일심동체다.
김태희 씨가 예전에 영화 그랑피를 찍었거든요. 네. 반올림에서 17만 들어왔습니다. 아. 똑같이 1UVD. 그랑프리라는 영화가 언제 개봉했죠? 양동근 씨랑 같이 찍은 영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2010년에 어. 예, 이거는 말 타는 거, 남편은 자전거 타는 거, 두 개씩 딱 1UVD씩 했네요. 그게 요거 장점이 말고는 되나요? 제 장점이 됩니까? 부부가 한번 하나씩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다. 금술이 좋아진다. 그럼요. 라클라우드 위에서 네. 풀 수가 있죠. 네. 뭐, 근데 엉덩이 들고 어? 김태희도 엉덩이를 들고 아 영화 그랑프리에서 김태희 씨도 엉덩이 들고 말을 탔다. 태희야 지금이야. 네, 부부의 엉덩이는 용감했다. 아 그렇다. 부부는 둘 다 들려 있었다. 문선 씨 혹시 있겠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솔직히. 망중간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는 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경영 씨 나올 때마다 좀 울컥했어요. 왜? 재밌네. 재밌어. 그 와중에 이경영 씨만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아. 자꾸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경영 씨가 그래요? 나올 때마다 약간 저는 좀 울컥한 게 네. 너무 그 뭐야 아버지 마음? 아. 네, 그랬어요. 진짜 관대하다. 진짜. 아, 전 그랬어요. 그래서 어. 첫 장면부터 웬 아버지 역의 이경영이야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경영 씨 그 폭탄주 말던 장면 자꾸 떠올라가지고. 꽃탄주. 고추장이죠, 네. 고추장. 네. 그래서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장면이 순식간에 클럽이 좋구만. 깨지 마시고. 클럽이 좋구만. 있는데. 굿샷. 아 이거 내가 했었어요. 재밌네. 재밌어. 김프로 클럽이 좋구만. 몰라. 복덩아 들어와라. 내가 한잔 말아줄게. 난 마지막 장면에도 이경영 씨 아버지를 나올 때 다 좀 울컥했어요. 좀 잠깐 야, 진짜 진짜 관대하다. 반대하죠. 어. 네. 혹시 아버지에 대한 뭐 그런 해결되지 않은 그리움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 전혀 없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경영 씨 나올 때만. 엄복동천 한 대만 맞아보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는 뭐 기동이한테 마음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엄복동천 아버지한테 한 대만 맞잖아요. 절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장작으로 한- 패지 않아요? 나중에 장작으로 네, 장작으로 팝니다. 아니 패요. 장작으로 패기 전에 아버지한테 한 대 맞고 네. 귀에서 피 나잖아요. 그렇죠. 맞아. 네. 그래서 아무튼 그게 장점인가요? 아니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경영 씨 연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네. 저는 톰슨 기관총을 봐서 좋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구나 그냥. 네, 제가 좋아하는 무기거든요. 네. 톰슨 기관총 봐서 좋았고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서 조진웅 씨가 네. 톰슨으로 쓸어버리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암살의 추억이 잠깐 떠올랐어요. 네. 네, 끝입니다. 네. 네. 네, 저는 그 엄보똥한테 이제 이범수 씨가 네. 그 대표가 됐다고 네가 우리 팀 대표로 나간다고 해서 아. 유니폼 보는 장면이 있어요. 네, 네, 장면. 네, 있어요. 거기서 엄복동 폰트가 좋았다. 아 미래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 폰트 되게 눈에 띄더라고. 그 그거. 폰트가 내가 알기로 산돌구름에 있어. 산돌구름에 있는 폰트인데. 야, 거기서 찾은 거야 심지어. 찾은 유료 거야. 폰트도 아니야? 아 유료 폰트지 산돌구름. 산돌구름이 이제 정액제니까. 거기서 내 125. 125개면 전 국민이 다 쓸 수 있어. 산돌구름을. 그 폰트가 괜찮더라고. 네. 나 지금 억지로 지금 방금 찾았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한계는 없어요. 그냥 다 반면 교사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네. 종합 예술로 표현해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안 했는데 일단 성장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엄복동이 아버지한테 개처럼 일하고도 개처럼 쳐맞다가 네. 올라와서 자전거 선수로 성공하는 성장 드라마잖아요. 네. 이 스포츠 성장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승의 스펙이에요. 그렇죠. 스승이 진짜 그 누구도 까댈 수 없을 만큼의 포스와 카리스마와 이 경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안타까운 사연이 있거나 사연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자가 이어받거나 이런 것들이 보면 전형적이지만 네. 왜 전형적이냐면 그 잘 반드시 먹히거든. 필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 왜냐면 일단 배우는 건 최고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그래야 그 성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어디 뭐 말도 안 되는 사자한테 배우는데 그렇게 성장한다 그러면 일단 그 주인공의 이 능력치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단 스승은 넘사벽이 돼야 돼. 그렇지. 근데 이범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전거를 타는지도 모르겠어요. 탄 심지어. 장면이 없어요. 어. 이범수는. 그 자전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래 선수 출신인지
뭐 이런 설명이 전혀 없는데 막 가르쳐요. 그렇죠. 시나리오 제일 먼저 봤다니까. 맞아. 나무 뒤에서 막 튀어나오고 씨가 막.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이미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던 영화였는데 그거 되게 동감되네요. 엄복동 폰트는 좋았다. 네. 아프듯해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엄복동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저희가 소개하는 거 듣고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운 받으신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진짜 보지 마십시오. 이 영화는 진짜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돈을 안 쓴다고 해도 네. 시간이 아깝잖아요. 네,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절대 보지 마시고요. 네. 그 시간에 코업 챙겨 드세요. 네. 네, 하루 두 알 코업. 안 맞는다. 무슨 다시 한번 해줘. 하루 두 알 코업. 코업.